인간관계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낙담시키는 양날의 검일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배신입니다. 최근에는 전화 사기와 같은 사례가 뉴스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배신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저는 임상에서 배신에 대한 이야기나 글을 많이 보며 배우고 있습니다. 배신은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있습니다. 작은 배신은 내가 믿던 가치관이나 신념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배신에 취약한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가운 배신감이 스며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를 무조건 배신하는 사람의 특징 3가지. 나를 배신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는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용하려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신을 위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결과보다 의도와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신은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며 언젠가는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대신 사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사람들을 알아볼 때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과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사람들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주변의 반응과 경험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배신당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신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신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배신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거나 배신당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배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신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보존과 생존 욕구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자신이 위험에 처하거나 이익을 잃을 것으로 믿을 때 이들은 배신을 선택하여 자신을 보호하거나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배신의 동기와 특성은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일반적인 경향성을 설명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배신은 복잡한 사회적, 심리적인 현상으로서 개인의 가치관, 경험, 환경 등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기생형 사람입니다. 사실 기생형 인간은 유명한 개인 심리학자가 주장한 개념인데요. 혼자 서지 못해서 나를 동아줄로 생각해서 나에게 무임승차한 사람, 나에게 기생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을 하면서 나에게 내가 거절하기 힘들게 하면서 접근하거든요. 지금 내가 힘든데 나 좀 도와줘 이러면서 보통 오거든요. 너무 내 능력을 띄우거나 칭찬 등. 너는 이런 걸 참 잘하잖아. 너는 이걸 진짜 잘하잖아. 근데 나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좀 해줘.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용히 와서 무임승차를 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이게 여기는 경우인데요. 엮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띄워지는 것이 굉장히 내가 좋은 거예요. 그게 칭찬받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너무 이상화해 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산꼭대기 있다고 생각이 드신 분은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은 겁니다. 기생형들은 관계 능력이 높은 게 아니에요. 기생하고 하는 그 지점에서 이 사람을 적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생하는 측면에서만 관계 능력이 높은 겁니다. 나보다 더 좋은 동아줄이 생기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실 때 내가 그냥 무작정 이 사람에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무엇이 이 사람하고 나하고
평생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거기에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것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생형 사람 유형은 타인의 도움이나 혜택을 착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생형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타인의 도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도움을 당연시하고 이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생형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인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 능력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유형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격이 나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성격이 나쁘지 않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안이 높은 사람은 언젠가는 배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이 높은 사람은 인간에 대한 기본 신뢰관계가 별로 없어요. 이 불안이라는 안개에 휩싸여서 나 자신밖에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안이 너무 높으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사랑, 염려, 상호작용 자체가 거의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불안이 높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내면에서 파고 들어가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잘 거절하지 못할 것 같고 사람의 패러다임에 자꾸 나도 모르게 말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건강을 위해서도 조금 적당히 거리를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라는 요소는 여러분 전염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감정은 더욱 더 깊이 스며들고 더 전염되죠. 불안이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스며들어오고 증폭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내 인생에서 너무나 큰 문제가 임할 수 있겠죠. 불안 능력이 큰 사람의 특징 두 가지 유형. 현실적인 불안. 현실적인 불안은 실제적인 위협이나 위험에 대한 불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에 떨어질까봐 불안해하는 경우 현실적인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불안. 비현실적인 불안은 실제적인 위협이나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 비현실적인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 능력이 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불안으로 인해 집중력이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 능력이 큰 사람은 자신의 불안을 관리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